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 부상하고 있고 내년 경기 전망도 좋아질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오프닝 주들은 오늘도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잠깐의 또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지수 상승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남아 있고요.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정수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내년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데요. 최근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 그리고 피해 입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최재현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오늘 시장의 테마와 위원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여전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업종별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냥 예전부터 저번 달부터 제가 말한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상승의 주도는 반도체다. 반도체는 항상 주도를 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종목 교체하다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정말 양쪽에서 손절하고 그렇게 좀 계좌가 손실이 나는 상승장에도 손실이 나는 그런 매매를 사실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개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매매 하지 마시라고. 조정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차트가 깨지지 않았으면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오르는 테마가 한 가지 있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상승할 때는 반도체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다 반도체인데 어떻게 그걸 두고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초반에 좀 조정을 받다가 강하게 반등할 때는 그 중심에는 항상 반도체가 있어요. 나머지가 순환매가 도는 거고 그 중심 수급은 항상 반도체가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달부터 반도체 노래를 부르면서 삼성전자도 포트에 넣고 하이닉스도 넣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바닥에서 거의 최저점에 잡았죠.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이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나 반도체 테마들은 조정 없이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지수 보면은 1, 2, 3, 4, 5,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네, 외국인도 들어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거의 없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정 후에 반등할 때는 이 매수 타점 조금 더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영영 못 사서 고점에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다이버가 걸린 이상 한동안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갭이 떴어요. 저는 갭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갭 상승 네. 추세에서 갭은 항상 이런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끊는 그런 표식이 돼요. 왜냐하면 갭은 항상 이렇게 매우러 오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족방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 시수가 시작 좋다, 시작 좋은데 갭이 떴으니까 갭은 매우로 내려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갭도 매우로 내려왔고 갭 매우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번 흐름이 끊긴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한번 끊어준 겁니다. 바로 갈 수도 있죠. 다음날 거래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었어서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이게 선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네. 양봉으로 이렇게 커버하면은 바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은 지표를 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폭 역시도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정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 한 3,000에서 2,970 정도 지켜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수 흐름은 그대로고 반도체 역시도 3,100 가까이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중심에 있을 거다. 그 외에 포트는 기존에 물렸던 종목인데 차트가 안 깨졌으면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세요. 괜히 오늘 또 막 올라가는 테마 따라 타면 내일은 그 테마가 안 갑니다. 상승장이란 게 그래요. 수급이 계속해서 분산되고 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승장이 더 어려운 시장이에요. 항상 사실. 그래가지고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흐름이 살짝 끊긴 부분이 있다고 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진 않겠다라는 데 희망을 좀 걸어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초에도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시장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 위원님은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모빌아이와 탈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또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면요. 모빌아이인데요. 인텔이 상장하겠다라고 발표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관련된 흐름 아마 고일 것 같은데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세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에이테크 솔루션,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에이테크 솔루션 승 챙겨갈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게 보냐 이런 말을 제가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우리 전기차의 1위, 우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까지 탑재를 해서 네.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죠. 우버 같은 이런 산업까지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애초부터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고 그러기에 테슬라는 전기차로 할 수 있는 전기차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전기차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독점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던 반도체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체적인 이런저런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 테슬라랑 정말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자율주행 역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항상 그 테슬라의 유일한 라이벌로 예의주시하고 있던 애플카도 네. 어느 정도 자율주행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삼성 역시도 계속해서 보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인수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 발표까지 있었고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인텔이 자율주행 자체 자회사죠. 모빌아이를 상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아침까지는 보였는데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고입니다. 오히려 밀렸으면 땡큐 좀 더 늘려라. 그렇네요. 사게. 밀리면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물릴 걱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테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요즘 시장 트렌드가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네. 시장의 중심은 항상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 관계 나중에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런 우버 같은 시장을 다 가져갈 때 과연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하면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 또 딱 옛날 전기차 올랐던 것처럼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줄 만하다. 오늘같이 이렇게 이슈가 아니더라도, 인텔 이슈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슬라가 그쪽 산업으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 역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주시를 할 거고,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테슬라랑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 역시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모빌아이라고 적어주시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 전체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그렇죠. 모빌아이가 자율주행 관련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초에는 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아마 칩셋 미디어가 좀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좋은 흐름 보였는데 저는 항상 말해요. 고점 보시면 차트 신고가죠. 신고가 갱신하면서 꼬리가 사실 안 좋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음 날 바로 한 이틀 이 거래일 안에 바로 올려서 이 매도량을 다 흡수했다. 나는 올라갈 거다라는 걸 양봉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조정 흐름을 좀 받을 확률이 있고요. 사실 차트가 좀 달라요. 칩셋 미디어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관련주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오늘. 오늘 바로 진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좀 더 내려와서 지지라인을 밟아주는 걸 보면은 칩셋 미디어는 좀 살만한데 사실 이전에 승을 챙겨갔던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IA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굳이 이거 세 종목 역시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굳이 인텔의 모빌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쪽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자율주행 자체로도 굉장히 좋다. 이 세 종목은 아직은 상승은 안 했지만 상승 안 했죠. 오늘 약간 올랐다가 말았는데 이 정도는 상승했다고 볼 수 없고요. IA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까지도요.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네, 거래량도 오늘 많이 안 터졌고 오늘은 그냥 칩셋 미디어만 사실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세 종목 역시도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인텔, 테슬라, 삼성 전부 다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애플카 역시도 관심이 있고요.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 이게 완전 차세대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작은 이런 상장사들 역시도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 이야기 나오면 자동차 부품주 만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언급이 자주 됐었는데 이 두 종목은 좀 그래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일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부품이랑 전기차랑 저는 사실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제가 말을 하는데 네. 자동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컴퓨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런 좀 큰 움직이는 컴퓨터다, 이런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전자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약간 자동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원래 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전기차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자제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유력한 후보가 애플카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전자제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시트나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좀 좋겠죠. 좋은데 그 외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역시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전기차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빌아이 테마는 계속해서 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좀 큰 종목보다는 IA 그리고 칩셋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봤습니다. 칩셋 미디어보다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IA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테마가 좀 확산되게 되면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가장 좀 자신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IA나 에이테크 솔루션인 것 같아요. IA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갈 것 같다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주유소를 보셨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에이테크 솔루션은 승을 챙겨갔던 종목이죠. 네, 저희 포트에 담았다가 승 챙겨갔었죠.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좋아서 넣었는데 현재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차트가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 다음에 자율주행이 좀 주시를 받으면은 많이 시세를 분출하는 거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IA,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오늘 올랐던 칩셋 미디어가 아닌 이 세 종목이 다음에 자율주행이 주시를 받을 때는 얘네들이 주도를 할 것 같다. 얘네들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매수하기에도 부담이
뭐 적은 자리다. 뭐 안 물릴 거다 이건 아니고 좀 부담이 적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빌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볼 텐데 두 번째 테마가 탈모입니다. 아마 탈모 테마라고 하면 조금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발모 관련주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탈모 치료제 관련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고인지 스톱인지만 먼저 들어볼게요. 네, 고입니다. 네, 고라고 가져오셨고 자, 이거를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탈모,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죠. 저 같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의 제일 큰 고민 역시도 탈모입니다. 이거는 이게 걱정 있으신가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은 무조건 와요. 아. 예, 무조건 오니까 이제 저 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남자는 사실 뭐 머리빨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머리는 생명입니다, 남자한테. 근데 뭐 여자한테도 똑같겠죠. 근데 이 탈모가 사실 완전히 안 고쳐져요. 머리가 한번 빠진 자리에는 다시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벽히만 고칠 수 있으면 정말 뭐 일론 머스크를 따라잡는 세계 대재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그런 건데 이 탈모가 뭐 이제 미리 예방하고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치료제랑 예방하는 뭐 그런 샴푸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테마가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당연히 치료제고요. 뭐 설마 탈모를 유발하는 뭐 그런 게 테마일 리는 없겠죠. 탈모 치료제 테마. 네, 탈모 치료제 테마고요. 그냥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냥 치료제를 빼버리고 탈모라고 쓴 거고. 네. 탈모 치료제 테마고 이번에 뭐 바이오니아 계속해서 이 탈모 치료제 쪽으로 주시를 받았어요. 바이오니아가 좀 주시를 받으면서 기존에 우리 또 제가 알기로는 G드래곤이 광고 모델로 있는 TS 샴푸일 거예요. 이게 아마 뭐 트릴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광고 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GD가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뭐 TS 샴푸 뭐 이쪽 만드는 TS 트릴리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TNR 바이오펩 네. 뭐 제가 찾아본 상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탈모 관련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건데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만 좋은 실적이나 뭐 발전만 있으면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끌어가요. 바이오니아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네. TS 트릴리온 역시도 오늘 바닥에서 갑자기 뭐 장대 양봉 이렇게 몇 날 며칠 계속 몇 날 며칠이 아니죠. 몇 달간 빠지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주면서 좀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많이 네. 올라왔고 바이오니아만 봐도 바이오니아가 대장이니까 바이오니아로 볼게요. 바이오니아만 봐도 조금 저항자리 근처에 와 있어요. 저항자리 근처에 와 있는데 이게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유별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눈에 띌 정도로 큰 거래량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는 내일도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되네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항 맞으면서 오늘 밀리나 하면은 내일 바로 또 가는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이전에 막 버키 스튜디오가 그랬는데 네. 저항인 줄 알았지 하고 내일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뭐 좀 애매하죠. 이게 뭐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래량이고 뭐 돌파할 거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거래량인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반이에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조정을 준다면 좀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간다면 굳이 쫓지 마세요. 이거 쫓다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는 매수하는 자리 고민하다가 이제쯤 매수해야지 하는 자리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쫓기보다는 정말 차트 다 만들고 되돌림 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가 무섭죠. 이건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잘못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종목은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고 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뭐 PK탑스 같은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항상 다이버전스가 근거가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근거가 되는데 글쎄요, 이건 차트를 좀 나중에 좀 제대로 봐야겠지만 다이버전스의 근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 저점을 갱신하긴 했는데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컨펌 조건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이탈하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를 의미 있게 이탈했다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야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뭐 저점 깨지고 RSI는 안 깨졌다. 이게 다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은 너도 나도 다 주식 잘하고 막 이러겠죠. 네. 근데 컨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걸 보는 눈을 기르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렵고요. 다만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뭐 다음 날에도 양봉을 좀 길게 뽑아주면서
그 이후에 좀 되돌림을 주면 그때는 좀 상승의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완전 그냥 도박이에요. 그냥 반반. 가면 쭉 가든가 아니면 잘못되면 저점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고요. 뭐 찾아보면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뭐 TNR 바이오펩 이 종목 역시도 탈모 관련주인데 현재는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현재는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 그냥 바이오니아가 대장이니까 네. 바이오니아 오늘 사실 바이오니아가 대장이라기보다는 바이오니아 이슈로 좀 주시를 받았죠. 바이오니아 근데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 뭐 당장의 매수는 아니지만 좀 시간을 두고 좋은 자리에 온다면 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그리고 TS 트릴리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두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첫 탈모 화장품을 출시했다라는 이슈의 호재를 받아서 그리고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탈모증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TS 샴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닥터포에어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 계열사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회사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위원님은 이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요? 모든 게 다 제가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전부 다. 진짜로요. 네. 상승의 네. 주도를 반도체가 처음에 하고 네. 그 이후에 시장을 주도해가는 상승을 주도해가는 테마는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는 처음에 반등만 주도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 주도할 테마가 뭔지 저는 아직 몰라요. 미래의 네. 선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할 만한 테마가 사실 몇 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덩치가 크고 종목이 많은 그런 테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바이오,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반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3,100 위에서 지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주도는 이제는 반도체가 아닌 바이오 제약이 할 거다.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맞아요. 얘기했죠. 얘기하셨었어요.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말이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가봐야 그때 가서 갑자기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서 갑자기 메타버스 종목 200개, 300개가 갑자기 시가총액이 3배, 4배씩 오르면서 갈 수도 있겠죠. 확률은 적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나 원래 기존의 강자들, 기존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한 번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그걸로 엄청나게 큰 기대를 볼 수 있어요. 바이오 같은 거에서도 텐베거가 정말 많이 나오죠. 하나만 잘 만들면은 텐베거가 뭡니까? 정말 40배, 50배씩 오르는 종목도 있는 게 바이오 제약 테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3,100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면 반도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바이오 제약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시장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승한다면 그 주도는 제약 바이오가 할 거다, 할 것 같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 트릴리온 그리고 바이오니아 탈모 테마, 발모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탈모 치료제 테마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의약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까지도 예견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오늘로 또 2개의 승을 더 챙겨갔다고 합니다. 아마 승 챙겨가신 분들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현황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36전 24승 기록하고 있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한 종목씩 보시면요.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이미 승 챙겨갔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승 챙겨갔고요. 파라다이스와 아시아나하고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나오면서 계속 승 기다리고 있죠. 동국제강, 철강주도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승 기다리고 있고 삼성전자, 텔레치스, NFC, MPK 여기서 반도체 종목들의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폴라릭스웍스, 아지넥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챙겨갔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HK인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AS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자,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이렇게 4종목 승 챙겨간 거 보이시죠? 팜스토리도 승 기다리고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게임주들도 승을 챙겨갔고요. 금호 HT 승 챙겨갔고 BK 탑스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웅진 싱크빅, 아스트, NFC 한 번 더 들어가서 승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승 챙겨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승 챙겨갔었고 현대차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CJ ENM 승 챙겨갔고요. SK 하이닉스도 승 챙겨갔습니다. 역시 반도체 그리고 저점 매수가 너무나도 정확했고요. 아난티도 승 챙겨가고 있습니다.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해상은 지금 매수가까지 오지 않아서 저희가 포트에 편입시켜 놓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노랑풍선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미크론,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노랑풍선입니다. 이미 한 번의 승을 챙겨갔었던 대표적인 여행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만 먼저 좀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14,300원으로 하겠습니다. 14,300원을 잡아주셨고 잠시 후에 노랑풍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오늘은 동시효과 구간까지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격대 보시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CJ ENM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2개의 승을 더 추가를 하셨는데요. CJ ENM부터 리뷰 좀 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부터 할 줄 알고 SK 하이닉스를 자유롭게 들었는데. 하셔도 됩니다. 네. ENM을 먼저 할게요. ENM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었죠. 분할, 인적 분할인가 뭔가 악재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말을 안 했었는데, 그런 악재도 있었고, 그 외에 CJ 자체에서 CGV가 영화관, 터키의 영화관 8천억짜리 인수하면서 네. 자기 자본도 아니고 그걸 빌려갖고 하면서 좀 굉장히 그게 다 증발하면서 굉장히 악재를 많이 맞아서 CJ, ENM, CGV 전부 다 많이 급락했는데 아무리 급락하는 중에도 기술적인 반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수, 적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있죠. 적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여러분들 잘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근데 이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수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런 낙주나 하락장에서의 대응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딱 매수를 해서 5% 쭉쭉쭉 반등 나와서 5% 챙겨갔습니다. 5% 그냥 무난하게 챙겨갔고 여기서 더 갈지 어떨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자리는 그냥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발 매수세를 기대하는 자리인 겁니다. 네.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서 좀 싸졌으니까 반발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아니면 세력 입장에서도 잠깐 매도세 멈추자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 매도세가 멈추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CJ ENM이 악재가 해소됐다.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 우리 딱 5%만 챙기면 되니까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들어갔고 기술적인 반등 잘 나와서 승 잘 챙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끝났고 CJ ENM 보유자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올라가기에는 돌파해야 될 저항대가 아직은 많아요. 네. 돌파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당연히 지수 반등 여기서부터 기미가 보였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애매할 땐 지수 주도주를 봐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수가 조금 늘릴 때에도 계속해서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하기 전부터 하이닉스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에는 항상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다. 이러면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이전에 매수했던 자리는 여기쯤인 것 같은데 갭을 메우러 내려와서 갭 메우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 승 챙기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자체가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갭 메우러 내려오는 거고 지수가 3,100을 넘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늘 갭이 뜨면서 상승 흐름을 한번 끊었습니다. 지수가 상승 흐름을 잠깐 끊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세가 다시 있을 수는 있겠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진짜 한호가 차이로 목표가 달성 못했었는데 오늘 승을 챙겨갔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타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희가 딱 저점에서 잡아서 5% 수익 달성하고 승까지 챙겨간 종목인데요. 자, 36전 24승입니다. 도전 100전 100승, 정말 100개의 종목에 도전해서 100승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하면서 승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노랑풍선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셨는데 살짝 의아한 게 지금 오늘 여행주들 다시 좀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궁금해요. 이전에 제가 좀 원래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테마를 아예 안 봐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 눈을 흐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먼저 고르는데 이전에 그때 뭐 다들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저도 위드 코로나 좀 편하게 가볼까 해서 두 종목을 넣었다가 지금 조금 뼈아픈 경험을 하고 길어졌는데 위드 코로나는 애초에 뭐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가 그냥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이러스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의사들도 알고 뭐 간호사들도 알고 뭐 약사들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유난히 세계에서 이렇게 조금 시끄러우니까 그냥 따라가 주는 거지. 사실 뭐 말하면은 또 요즘 막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외면하는 거지. 사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진화한 형태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해서 변이라고 하는데 진화를 한 거고요. 오미크론에 걸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피셜이 아니고 이미 데이터가 나온 거죠. 5명 중에 4명은 무증상이다. 거의 증상이 없고 1명도 경미하고 사망률, 치사율 굉장히 낮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감기가 될 거다. 감기만도 못한 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지금 다시 와서 또 방역한에 백신 패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감기만도 안 하면 감기는 기침이라도 하는데 오미크론 기침도 안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방역 나중에 결과적으로 풀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방역을 끌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풀리게 될 거고 오미크론이 완전 그냥 감기만도 못하다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가 나으면서 항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형태로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최종 진화 형태일지는 아닐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델타 변이보다는 우위에 있는 진화 형태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걸렸다 나으면 델타가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다.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는 호텔 카지노 관련주고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주니까 그러면은 여행주를 하나 넣어야겠다. 다시 해가지고 노랑풍선을 들고 나왔고요. 네. 여행주 많은데 노랑풍선이 그때 올라갈 때 제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맞아요. 저도 다시 한번 애착이 가가지고 준비를 한 거고 자리 자체도 13,700원 위로 다시 올라와 주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를 깨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를 지키는 살짝 지키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랑풍선 역시도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정말 이제는 진짜 관심 한번 가져보자. 많이 올라갈 수 드디어 갈 수 있다. 네. 우리 정말 오래 기다렸다 작년부터.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가고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일상으로 전부 다 복귀하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원사마님도 제발 가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위원님 그러면 노랑풍선,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한 번에 승 챙겨가는 계획을 혹시 그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갈 때는 한 번에 가지 않을까. 간다면 좀 3개 종목을 한 번에 좀 쉽게 좀 승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샵 008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랑풍선이든 파라다이스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원 위원님은요. 또 강연회 이번 주에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언택트 강연회로 정말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대체가 됐지만요.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문자나 시간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업종들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시장 기술주들의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위원님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 전략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가고 유럽 시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상방으로는 가 있긴 하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폭등이 나오지 않으면 얘들이 상방 포지션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해서 하방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지수가 3,500을 간다. 그러면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싹 땡기면서 위를 계속 포지션을 유지를 하거나 위를 더 사겠죠. 근데 내일 지수를 3,000 요 정도 자리 내에서 그냥 있을 생각이라면 위에 있는 포지션들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계속 어제도 좀 정리를 했고 오늘도 콜옵션을 좀 정리를 했죠. 기관들은 주식을 어쨌든 사주고는 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가 좀 판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일 지수는 한 3,000에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에서 3,050을 그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과 비슷한 급락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수익은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늘어나도 기관들이 손실이 커져버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관들은 열심히 방어를 하겠죠. 근데 그 방어를 할 때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땡겨 올리면 그거에 만한 그 큰 수익이 곱절로 더 나느냐. 그러니까 힘을 들인 거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별로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내일 땡겨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지금 정도 자리가 외국인들한테도 최적이고요. 기관들도 지금 자리가 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나라 지수는 일본 시장이 지금 오늘 몇 프로를 갔냐면 일본 시장을 보면은 오늘 일본 시장 1.4% 올라갔잖아요, 지금. 물론 이건 20분 지연이라서 좀 이따가 1.3%대로 떨어지게 하겠지만 1.4%대 강세를 보여주고 중국 시장도 올라가고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1.4% 올라가고 나스닥 3% 급등하고 유럽 시장 3% 급등하고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잘 안 움직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이 그렇고 내일 흐름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안 움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래서 그런 거고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내일 폭등 안 나와요. 폭락도 안 나옵니다. 아주 지루할 겁니다. 대신에 옵션 만기 이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인데,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옵션 만기인데 내일도 소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참여하시거나 뭐 공개방송이 있으면 공개방송 참여하시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내일 보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의 예상으로는 아침에 전략을 드렸듯이 조정받으면 IT주를 사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그리고 게임주나 엔터주나 이 메타버스 삼각형대 같은 이쪽 애들은 순환매가 가는데 오늘도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가졌죠. 그러니까 얘들이 죽는 게 아니고 게임주들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한 20% 빠지면 또 20% 올라오고 또 20% 올라오면 또 20% 빠지고 그리고 엔터주들은 이제 좀 자리 잡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좀 둔해요 지금. 지수를 묶어둘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연말장 이제 연초장 내년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IT주들은 이번에 조정받으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은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뭐 내년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많아요. 그런 이슈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일은 좀 지루할 것 같다. 이 정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는 NC소프트인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슈들이 이제 미국은 뭐 기술주들 다 강하게 올라가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오늘 아침서부터 난리를 좀 쳤지만 가는 애들만 갔습니다. 뭐 게임빌이라든지 넥슨GT라든지 뭐 NHN, 넷게임즈,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강세를 줬는데 NC소프트도 게임주 과거의 대장이었고 지금 NFT 이슈하고 P2E 이 이슈하고 마찬가지 메타버스 이슈도 같이 게임주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NC소프트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별로 안 좋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져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 예상대로 떨어져서 거봐라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게임주들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NFT 이슈를 붙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게임 회사가 이제는 아이템을 팔거나 아니면 과금 유도를 하거나 뭐 월정액을 받거나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전에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했었던 형태였다면 이제는 NFT 이슈를 가지고 가상화폐 이슈를 붙이고 그 다음에 NFT로 뭐 부착해갖고 뭐 하는 산업과 그 다음에 P2E, 플레이 투 언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창출구를 열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좋게 봅니다. 마찬가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니지 W에 대한 역대급 흥행과 그다음에 4분기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고요. 리니지 2M과 리니지 W의 해외 진출 기대감과 강력한 IP로 인한 그 게임 내에서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운영 경험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NFT, 그다음에 플레이 투 언 서비스인 P2E 이런 트렌드 속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맞는 얘기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7,908억 정도, 영업이익은 2,613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상회할 것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게임주들은 NC소프트를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살아나면은 게임주들은 다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라고까지는 모르겠고 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사도 괜찮아요. 한 65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80만 원을 돌파를 하고 85만 원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게임주가 주도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거는 박스권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20% 올라갔다가 20% 떨어지고 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게임주들 있죠. 넥슨GT는 14% 15%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떨어져요.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박스권이라 그러는데 박스권의 움직임이 게임주들은 그게 정상인 거고 IT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IT주들은 조정받으면 내년에 계속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거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7,000명을 넘겼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오늘 음압병동 관련주,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 그다음에 뭐 재테크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비트컴퓨터가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 쪽인데, 음압병동 관련주는 이제 GH 신소재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가버렸네, 막판에서. 상한가를 가고, 그랬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해줄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었다 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좀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안 움직였으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7,000명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핑계로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일전에서도 12월 2일 날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또 기사가 된 것들이 또 퍼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도 이제 그 얘기를 토대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독일 차기 보건부 장관 유력 후보의 임상 유행병 학자 칼 로터 바흐 교수가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비교적 덜 심한 증상을 유발할 경우 팬데믹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오미크론이 현대 주종인 델타 변이보다 2배가 더 많은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감염을 시키기에는 최적화된 것인 것의 반면에 덜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들이 그렇게 진화하는데 그런 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감염력은 더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그래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인간과 함께 생존하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유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경미하다.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기사를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슈를 붙여서 움직인 겁니다. 지금 뭐 병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원격 의료 관련주들 지금 이슈에 잠깐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이거 계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컴퓨터처럼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따라붙지 말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붙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매매로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면은 잘 팔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막 늘어나거나 그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노바백스로 인해서 치료제가 나와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감기처럼 그냥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 알약 치료가 나와서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종식을 알리는 저는 내년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뉴스만 보면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이걸 사야지 하면은 이게 다시 조정받고 오히려 소비주들이 내년에서 거꾸로 올라가 버릴 수 있으니까 살짝 추격 매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IT 섹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LX 세미콘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올라갔어요. 물론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수급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포기합니까? 안 포기하죠. 계속 매수 들어오죠. 최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지금 작년 28,800원에 출해가지고 지금 437%나 올라갔습니다. 더 갈 거라 그랬어요. 제가 더 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음압병동 관련주로 뭐 지금 눈을 돌리시는 분들 그쪽 보시는 게 아니고 IT 섹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T 섹터 내일 조정 받을 거예요. 내일도 조정 받을 거고 왜냐면 지수를 못 묶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IT 부품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A와 LS 세미콘은 아직 주도주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PCB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다 유망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면서 자, 오늘의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80.5. 그리고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근데 점수는 많이 못 드리고 80.5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침에 회원들한테 문자를 준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급등했다고 흥분하지 말아라. 좋은 종목도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된다. 이게 8시 58분에 문자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오늘 어디 미국 시장 급등 나왔다고 해서 급등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늘 그랬듯이 아주 정상적인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안 올라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잠시 뒤에 신한수 소통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 들었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차분히 대응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진짜 437.2%의 수익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수 위원님의 도움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죠?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성탄절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정수 위원님 언택트 강연에 역시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니까요. 토요일 날 시간 맞춰 들어오셔도 되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혹시라도 피해 입으셨다면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